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엔 매일경제 김태일입니다. 먼저 오늘 도움 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문인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엔 매일경제 먼저 주요 신문들의 일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취임 80일 만에 28% 대통령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8%, 부정평가 62%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30% 붕괴, 부정평가 이후로는 인사가 21%, 무능이 8%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위태한데요. 대통령실은 묵묵히 하면 진정성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지지율 30% 무너진 날 여당은 비대위 전환 경랑에 빠졌습니다. 집권 80일 만에 여당은 비대위 전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실책이 따르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 책임이라면서 최고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초선 32명은 비대위가 최선이다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당 핵심 관계자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초대 경찰국장 지난주 지지난주 이 경찰국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았죠. 초대 경찰국장의 김순호 치안감이 유력하다. 비경찰대 출신이 경찰 인사를 주도한다라는 기사가 일면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부가요. 만 6세에서 만 5세로 개편하는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후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출생월별 25%씩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보 통합도 추진하고요. 자사고는 유지되고 외국어고는 폐지할 듯합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소식들로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첫 20%대 대구 경북서도 부정평가가 높다. 자,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조사 보면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32%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60%에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여권의 기반인 대구, 경북과 고연령층에서 낙폭이 큰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볼까요? 자, 동아일보입니다. 3040 세대 윤석열 국정에 가장 실망을 했다. 지지율 17%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2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0% 붕괴. 3040 경제정책 세심하지 못한 탓이다. 내부 총질 문자 논란도 영향을 준 듯하고 하고요. 대통령실은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지율이 30%를 붕괴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이 30% 과연 붕괴할 것이나 말 것이나 얘기가 많았는데 28%를 기록했습니다. 이 30% 붕괴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되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33 내외와 25 내외에 상당히 많이 의미를 주죠. 네. 3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요. 근데 이제 대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그 양당의 추이를 보면 보수 쪽은 30 플러스 알파가 굳은 지지로 보고요. 네. 진보 쪽은 30 마이너스 알파를 굳은 지지로 봅니다. 그래서 3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무너졌다는 것이 그리고 이 추세가 악어 그 아가리처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악어 입처럼 이렇게 네, 이제 그래서 이 추세가 멈춰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일단은 심각하고요.
금방 기사에도 나왔지만 모든 지역과 TK를 포함한 모든 지역과 3, 40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통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여론조사의 주체입니다. 갤럽인데요. 네.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주관식으로 묻습니다. 쭉 몇 개의 객관식을 놓고 이것을 이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고 하는데요. 인사 문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긍정과 부정보다 부정에 나타난 갤럽에 나타난 숫자보다 실제로는 부정은 더 많고 긍정은 더 적을 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이라는 숫자보다 더 적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론조사를 전화 면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으로 더 부담 없이 누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직접 묻는 것보다 네, 이제 네. 버튼을 누르면 더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지금 이 지역과 세대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부정이 더 많이 나타날 거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사태를 28이라는 숫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지금의 정부 여당이 대처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무슨 해법이 지금 있는 것이냐. 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인적 자원이 있는 것이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하기 때문에 당정대가 모두 다 지금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뭔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이 추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보입니다. 신성범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신경민 의원 얘기로는 고정 지지층 30% 정도로 본다 그러는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 30%대가 무너졌다. 콘크리트가 깨졌다. 글쎄요, 이 콘크리트 쉽게 깨질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수치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하는 걸 보니까 정신은 차리게 해줘야 되겠어라는 판단 하에 지지를 철회하고 유보로 돌아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포함하는데 어찌됐건 흔히들 보수의 핵심 코어 지지층을 30%로 보는 건데 이 위험한 게 원래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정치를 짧은 기간 했고 네. 무엇보다도 본인이 실토했듯이 정권 교체의 어떻게 보면 수단, 비이클로 자기를 표현할 정도로 네. 정권 교체 흐름을 타서 탄 정치 신인의 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 덕분에 된 건데 어찌됐건 원래 콘크리트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30%가 무너지면 흔히들 야당이 일단 기세가 등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가 무너지면 약점을 본 거죠. 지금 야당의 민주당의 태도가 완전히 좀 달라졌잖아요. 초기에 20%가 안 되면 흔히들 뭐 관료가 말 안 듣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10%가 이제 안 되면 뭐 척근이 떨어져 나간다. 흔히들 정치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가 되면 공무원들이 별로 이렇게 일을 해볼 뭐 일을 할 그런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할 동인을 못 찾게 되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위험 신호는 온 건데 뭐냐 앞으로 뭐냐 저는 아직도 제대로 큰 위기나 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이런 작은 은행들이나 이런 지금 당청 간의 갈등 이런 문제보다 더 큰 것은 경제예요. 경제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한테 특히 경제팀한테 이런 능력이 있느냐가 오히려 더 큰 시련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대통령께서 첫째 경청하라. 들어라.
민심을 듣고 두 번째 겸손하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당선됐을 때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해라.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완전한 무슨 정치권의 패권을 잡은 것처럼 헤게모니를 잡은 것처럼 할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취약한 구조였다. 국민들 나에게 5년 동안 이임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청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유영화 교수님은 조금 전에 이제 신성범 의원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경제라고 꼽아주셨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조금 전에 저희도 봤지만 뭐 여러 가지들 많았어요. 뭐 문자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요인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30사당 세대가 지지율이 10%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민생 문제죠. 이 사람들은 지금 경제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지금. 현 정부가 뭘 보여주지 못하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있어서 현 정부 정책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대안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속에서 30사대가 가장 큰 실망을 하는 거죠.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본질은 저는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같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학문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를 연구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권에서는 참모들이 뭐 문제다, 뭐 비서실장 뭐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 따라서 참모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대통령이 다 체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체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도 신성범 전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지지율 하락은 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쉽게 바뀌겠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되고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정치라는 건 대중과 접촉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치라는 건 대중을 통해서 바뀌고 대중을 또 뭐 의견을 듣고 그럼 자기가 변화하는 것인데 이제 검찰총장만 쭉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검찰이라는 직군에서 일했던 분이 대통령이라는 이 거대 대중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다. 그것이 바뀌겠느냐.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이제 TK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부정이라는 부분들이 20%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그럼 이 부정을 안 눌러내려고 하면은 아예 바뀔 것 같다. 개선될 것 같다. 우리 삶이 좀 바뀔 것 같다. 뭔가 국정이 안정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줘야 네. 보수층들이 부정을 안 누르고 긍정이라도 유보로 돕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안 주면 그냥 부정 계속 누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지는 거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권력 핵심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경찰이 저항해서 그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냥. 경찰이 저항권이 지금 나와요. 이것이 이제 촛불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그동안에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수용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도 참 잡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대통령의 부정적인 여파는 그 고통 국민에게 갑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위기 또 김정은이가 또 한마디 했죠. 외교안보 위기 이런 상황에서 그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그 어려움은 바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 점이 더 저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유영하 교수님이 참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셨어요. 네, 아니, 이제 또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문인철 평론가님. 지금 보수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보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50%대 그리고 6월 셋째 주에 처음으로 40%에 진입을 했습니다. 떨어졌죠.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이 다 가기도 전에 이번 주에는 20%로 떨어졌습니다.
70대를 제외한 모든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뭐 한계죠. 부정평가가 40대 47로 긍정 40, 부정 47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전국이 부정평가가 높은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 지형이 바뀌었을까? 국민들의 정치 성향이 바뀌었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갤럽 조사의 로드데이터를 봐보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의 층이 30%고 나는 진보다는 층이 28%. 예전에는 3, 4% 또는 4, 5% 격차로 보수층이 더 넓었었는데 2%로 좁혀진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수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성향이 확 바뀌었다. 정치 성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를 봐보면은 인사는 처음 취임할 때부터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봐보면요. 무능하다, 독단적이다, 소통을 하지 못한다, 또 뭐 경제 민생 이런 거 빼고 이제 경제 민생 빼고는 이 앞부분에 있는 거 인사 부분이나 경제 민생 빼보면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거, 정무적인 거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서 이런 정무적인 거,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대개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어떤 정책이 실패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정책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건 정말 사람의 어떤 태도랄지 또 어떤 그 사람을 쓰는 걸 여러 가지 그런 감성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여론조사하고 이번 주 추이를 딱 봐보면은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조금 대통령이 바뀐 모습을 갖고 또 그러니까 당도 조금 겸손해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저녁 때 권성동 대표의 대통령의 문자 이게 사진으로 이제 나왔죠. 내부 총질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수요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여권의 내부 암투, 권력 싸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보통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이 설치에 대해서 그 갤럽에서도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초에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설치하나 보다. 예전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것을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 문자가 공개되고 나서 부정 여론이 크고 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뭐야 이것도 어떤 반발이 있고 야권에서 반대하니까 이거 안 좋은 거네 그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행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정책들조차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개선책은 앞으로 토론을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율 28%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곳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이렇게 힘든 데라. 도민들이 많이 검거가 돼가지고 바깥에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글쎄, 있어요. 지구대가 옛날 구출소지. 예,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데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좀 얽혀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신촌 지구대 찾은 윤석열 대통령 정찰관들 든든하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죠? 자, 그런데 요 밑에 기사를 보면요. 대통령실은 이날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 휴가 일정도 발표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면서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고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휴가 장소는 경호상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신경민 의원님. 사실 휴가라는 게 참 가족끼리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주 이제 휴가를 가면 그렇게 좀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저 정도, 긍정이 28%라고 그러면은 실제 체감하는 건 저보다 훨씬 낮거든요. 휴가를 어디로 갈지는 뭐 비밀이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가면 별로 인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경호상으로 통제를 받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뭐 휴가를 사람이니까 안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이 기회에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걸 바랄 거고요. 지금의 경제 위기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위기가 지금 안보 위기하고 외교 위기하고 이렇게 겹쳐서 금방 아마 이게 뭔가 더 큰 위기가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당의 상황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은 이 경제 상황, 외교, 안보의 위기 상황을 심사숙고해서 사람의 문제, 이 방안의 문제 그리고 해외 팩터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좀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는 가장 큰 목적 바로 이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주에 이제 휴가를 가면 대통령 나름대로 또 좀 리프레시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